여러분은 과연 명당이라고 할 수 있는 집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 집에 들어가면 갑자기 벼락부자가 되고, 갑자기 공부를 안 하던 아들이 공부에 매진하고, 늘 집안을 시끄럽게 하던 고주망태 남편이 어느 날 순한 양이 되어서 집안의 번영을 위해 매진하는 그러한 집을 명당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네, 그러한 집은 절대로 없습니다. 서로 그러한 터가 있다고 하더라도요, 현재는 개발이 다 뭐다 해서 이미 사라져버린 오래된 옛 이야기라는 거예요. 네, 현대의 명당이라는 것은 가족 구성원들이 모두 행복해지고 집안에서 편안함을 느끼며, 또한 이로 인해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고, 이것이 원인이 되어 자신의 일에 매진할 수 있는 그러한 집이 명당이며 좋은 집이라는 것입니다. 네, 방금 말씀드렸던 모든 일들이 집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여 인테리어나 가구 배치, 또한 집안의 내부를 꾸미거나 가꾸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 집안을 늘 행복하게 만들어줄, 사랑으로 가득하도록 만들어줄 풍수 인테리어,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재입니다. 우리 풍수학에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루고 만들어가는 것은 하늘과 땅, 사람이라고 말이에요. 또한 이 세 원인이 서로에게 결과가 되고요, 이 결과가 명당과 흉당을 가르는 근본이라고 말입니다. 하여 어떠한 땅, 어떠한 집이라도 어느 한 가지 요인에 의해서 명당과 흉당이 결정되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 이는 집안의 구조 역시도 그러할 것입니다. 세상에 어떠한 집이라도요, 집안의 배치가 편리하고 그 장소에 맞는 안정성을 가지게 된다면요, 그곳에 거주하는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그 영향으로 안정적으로 변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이것이 풍수 인테리어의 근본 원리입니다. 자, 우리 집을 천하의 명당으로 만드는 풍수 인테리어법입니다. 첫 번째가 무조건 밝아야 명당입니다. 지금 당장 집안을 한번 둘러보시고요, 형광등 불빛이 깜빡거린다든가, 또한 조명이나 불빛들이 그 빛을 완벽히 발하지 못하는 것은 당장 교체하도록 하십시오. 세상의 모든 곳에는 생과 사의 개념이 분명히 있다고 제가 늘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죽어가는 기운이 우리 집안을 비추는 일 절대로 없도록 해주십시오. 예를 들어 전기료 아깝다고 화장실에 조명을 한쪽 빼버린 경우나, 불이 나간 형광등을 집안에 그대로 방치해 두시는 것은요, 사람으로 치면 한쪽 눈을 다친 실명한 경우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물론 집안에서 가장 밝아야 하는 곳의 순서는요, 첫 번째가 화장실이며 또한 현관이며 다음이 주방이고 거실이라고 분명히 말을 합니다. 하지만 또한 이곳들은 모두 조명이 밝아서 나쁠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집안에서 침실을 제외하고는요, 어디라도 조명은 가능하면 밝게 해두십시오. 네, 고장난 형광등 무조건 고치시고요, 그래야 기본적인 생기가 살아나게 됩니다. 간혹 창고나 베란다, 다용도실에 조명에 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시던데요. 네, 이곳은 항상 잡다한 물건들이 쌓여 있거나 먼지가 많은 경우가 참 많죠. 네, 하여 이곳 역시 조명에는 꼭 신경을 써주십시오. 집안에 먼지나 이 잡다한 물건들, 쓰지 않는 물건들은 사의 개념, 즉 죽은 개념을 의미하는 거예요. 네, 이런 음습한 기운, 죽은 기운, 사의 기운이 여러분 가정에 머물고 있어서 좋은 것은 절대로 없습니다. 두 번째가 무조건 깨끗해야 합니다. 우리 풍수학에서는 어디라도 가장 좋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요, 먼지와 쓰레기이고요, 또한 거미줄이며 묵은 때입니다. 네, 이는 폐가를 연상할 때 제일 먼저 머리에 떠오르는 것이죠. 가능한 무조건 청소하시고 먼지 제거는 꼭 하십시오. 특히 이곳이 사람이 자주 오가는 현관이나 거실 같은 경우라면요, 이곳은 더욱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합니다. 네, 풍수학이라는 학문은요, 무의식을 자극해서 의식적으로 행하도록 하는 학문입니다. 이곳을 오가는 여러분들의 가족분들이 늘 이것을 보면서 더러움을 느끼고 있다면요, 이는 분명히 그 사람의 그 기운을 맑고 깨끗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는 거예요. 무조건 치우세요. 누가 봐도 반들반들하게 말이에요. 여러분 생의 기운, 이 생기는요, 밝고 활기차고 깨끗한 기운이고요,
사의 기운, 사기라는 것은 죽은 기운이며 칙칙하고 어두운 기운입니다. 여러분의 집안에 생기를 꼭 채우십시오. 그래야 여러분 가족 구성원들의 활기참은 살아나게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 가정은 번영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생기를 가득 채우는 수단은요, 집안 어디라도 산뜻하고 깨끗하게 만들어 두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어디든 변경을 하실 때는 반드시 구분을 해두셔야 합니다. 세상에 어떠한 것이라도요, 존재하는 것은 다 존재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존재하되 그 의미가 없는 것을요, 우리 풍수학에서는 사기, 즉 죽은 기운이라고 판단을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리모델링을 하시면서 집안의 구조를 변경시키시는 분들이 참 많으시죠. 네, 이 중에 저는 가장 나쁘게 판단하는 것이요, 집안의 베란다를 없애버리는 경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베란다는 사실 예전으로 말하면 정원, 즉 마당의 개념입니다. 여러분 상상 한번 해보십시오. 마당은 정원은 없는데 건물만 우뚝하게 있다고 말이죠. 네, 우리 풍수학에서는 마당, 즉 정원이 좁으면 외롭고 고립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여 이렇게 베란다를 없애신 가정이시라면요, 화초나 꽃들을 반드시 창가에 붙여서 배치를 해 두셔야 합니다. 이런 작은 요인들로 인해서요, 여러분들의 정서는 살아날 것이고요, 또한 여러분의 긍정적인 기운 역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 부분에 조명을 약간 달리해 두시던가요, 다른 수단을 사용하여서요, 베란다와 거실의 개념을 약간 달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가 정리 정도는 항상 잘 하셔야 합니다. 집안의 가구나 그림, 화초나 전기제품들 모두 알맞은 자리, 자기의 자리에 위치하도록 해주는 것, 풍수학의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왠지 모르게 TV를 놓은 자리가 불편해 보인다든가, 냉장고가 놓인 자리, 벽에 걸린 그림의 자리가 균형이 맞지 않고 불안하거나 불편해 보인다면 이는 어떻게 하든지 수정을 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집안에 흐르는 기의 흐름이 완만해지고요, 급속도로 변형되는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또한 꼭 명심하셔야 할 거, 여러분들이 움직이시는 집안의 항상 가운데 라인에는요, 크고 무거운 물건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네, 이는 기를 나누게 되어서요, 그 기의 흐름이 빠르고 날카로워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흐르는 물길 가운데 돌이 있으면 그 주변의 물살들은 아주 거세죠. 네, 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네, 또한 집안 어디든 항상 모서리 부분은 신경을 꼭 쓰시고요, 정리를 잘 해주시도록 하십시오. 네, 이 모서리는 기의 흐름이 가장 빠르고 거센 부분들입니다. 하여 부딪힘이 생겨나지 않도록 모서리에 물건 두시는 것 삼가시는 것이 좋겠죠. 다섯 번째로 집안의 모든 그림이나 사진 정리입니다. 벽에 걸리는 것은 가족 사진도 그러하고요, 대형 그림 역시 이 원칙을 꼭 지켜주십시오. 항상 집안에 걸리는 그림은 편안한 느낌, 안정적인 느낌이 나는 것이어야 하고요, 가족 사진의 경우에는 거실에 들어올 때도 잘 보여야 하고요, 거실에 앉아서도 중심부에 잘 보이도록 위치해야 하고요, 그림의 경우 역시도 이것이 거실이라면 거실에 앉아서 중심부에 잘 보이는 곳에 위치하도록 해두셔야 합니다. 물론 현관 역시 그러하겠죠. 늘 꼭 명심하십시오. 그림이나 사진은 모두 중앙부에 안정적으로 위치해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야 이 집안에 안정이 생기고 평화로움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외에도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환기 같은 것도 아주 중요하겠죠. 하지만 오늘은 정말 중요한, 절대 명심해야 할 몇 가지만 우선 알려드렸습니다. 네, 이것만 알려드린 대로 열심히 잘 해두셔도요, 여러분 가정의 풍수 인테리어는 80% 이상은 완성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야기 꼭 명심하시고 실천하셔서 여러분 가정에 항상 행복과 번영, 사랑만 가득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늘 올바른 학문과 올바른 지식을 여러분들께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